철거 예정 2025년 3월 20일.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몸이 떨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32년을 했는데 할머니는 지난날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냥을 3번이나 떨어뜨렸죠. 50살 여자가 처음 켜보는 업소용 가스불이었거든요. 불꽃이 확 치솟아 오르니까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어묵 30개를 담은 국물 냄비를 올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1993년 10월 신림동 고시촌. 고시원 몇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골목이었어요. 낮엔 그냥 낡고 눅눅한 동네 같았는데 밤이 되니까 이상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창문마다 켜진 형광등 불빛 사이로 누군가는 책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라면 물을 올리고 있었죠. 그 불빛들을 보니까 여기도 누군가의 하루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김밥 한 줄을 써는데 칼이 자꾸 비껴갔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1,000원. 종이에 유성펜으로 가격표를 쓰면서 손이 또 떨렸어요. 남편하고 아들을 잃은 게 반년 전이었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과 아들이 많이 잡아오겠다며 웃으며 떠났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유족분이세요? 물어봤을 때 나는 고개도 못 끄덕였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남편, 22살 된 아들, 둘 다 한나란시에 갔어요. 갈 거면 나도 데려가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분이야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 하고 울었지만 나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몇 달을 방 안에만 있었어요. 커튼 치고 불 끄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죽고 싶었죠. 근데 죽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배가 고팠어요. 그게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이 찾아왔어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갔죠. 분이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살아. 뭘 해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밥은 할 줄 알잖아. 김밥 쌀 줄 알지? 나는 평생 밥만 했거든요. 남편 밥, 아들 밥, 시어머니 밥. 근데 이제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권사님이 이 자리를 알아봐 줬습니다. 고시원 골목 앞. 임대료는 한 달에 10만 원. 포장마차 손수레는 80만 원 주고 중고로 샀어요. 보증금 300만 원은 남편 보험금에서 나왔죠. 천막은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죠. 남은 돈으로 식재료를 샀습니다. 김밥 재료, 어묵, 계란, 라면 딱 그것만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내 수험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수험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서서 3번을 확인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근데 없었습니다. 내 번호는 없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3평짜리 고시원 방이 내 집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형광등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행정학, 헌법, 행정법, 경제학. 5년 동안 본 책들이었어요. 밑줄 그어진 곳이 형광펜으로 노랗게 빛났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나요? 또 떨어졌는데 25살에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2년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됐어요. 동기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도 있었죠. 나만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서 연필을 깎고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아, 결과 나왔니? 네. 안 됐구나.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만 취직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도연아, 넌 지금. 엄마, 한 번만 더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듣기 싫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을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 시간이 다 헛된 게 되니까요.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5년이 한계였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취직이라고 쉬운 건 아니었어요. 면접에서 경력이 없으니 그 길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꼬르륵.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보니 지폐는 없고 동전이 있었어요.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며칠 있다 오거든요. 그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그냥 물로 배를 채우며 나왔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저녁 9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어디든요.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안 되는 건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작은 포장마차가 생겼네요. 천막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맛있어 보이는 김밥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1,000원.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쓴 가격표. 내 지갑에 딱 있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분이 할머니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포장마차에 첫 손님이 왔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누렇고 눈밑이 퀭했어요. 머리는 기름기로 찰랑거렸고 옷깃은 늘어나 있었죠. 뭔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파시나요? 팔아요. 1,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그 사람이 지갑을 꺼냈는데 동전만 있더라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하나하나 세서 내밀었습니다. 꼭 1,000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손가락이 거칠고 까맣게 탔더라고요. 연필 가루가 손톱 밑에 박혀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을 내밀었죠. 그 사람이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좋아했던 김밥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첫 개시를 해줬네요. 목 막히니까 어묵 국물도 같이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없었는데 혹시 내일도 여기 계세요? 네, 이제 매일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으니 자주 와요. 오랜만에 엄마가 싸주신 김밥 같았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 첫 손님이 갔습니다. 그날 밤 김밥은 5줄 팔렸어요. 5,000원. 손에 쥔 돈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손이 따뜻해진 건지도 몰라요. 3달 만에 처음으로 손에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내일을 위해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배고픈 사람이 또 올지 모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 50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반쯤 희고 눈은 푹 꺼져 있었죠. 할머니라고 불릴만 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슬픈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좀 덜 슬퍼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외웠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왔어요. 밤 9시 30분. 딱 그 시간. 할머니,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매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1,000원을 내고 김밥 한 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천천히 먹었어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전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목이 막힐 테니 어묵 국물하고 같이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입 한 입 꼭꼭 씹으면서 2주일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앉으세요. 간이 의자를 내줬죠. 그 사람이 앉아서 김밥을 먹는데 문득 물었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행정고시 준비해요. 오래됐나요? 5년째요.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올해도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 김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톤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전엔 꽤 오래 우울했는데 요즘은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느낌이 좋아서요. 아마 할머니 김밥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이고, 그래요? 서비스로 한 줄 더 드릴까? 내 김밥 먹고 공부 잘 된다면 얼마든지 더 드려야지. 얼마 전까지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세월만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마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조바심이 났나 봐요. 이번 시험에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결과는 또 떨어졌지만요. 근데 할머니 김밥 먹고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왠지 힘이 났어요. 공부가 끝나고 나면 빨리 여기 와서 든든한 김밥 먹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봤습니다.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우리 단골 손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었죠. 김도연이요. 도연 씨, 내일도 올 거예요? 네. 그럼 됐어요. 내일도 김밥 먹으러 오세요. 내가 맛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도연 씨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도연 씨가 한참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낼게요. 그날 밤부터 도연 씨는 단골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도연 씨는 빠짐없이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천천히 먹고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 다시 도전해요. 그래요? 네. 6번째 도전이에요. 근데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요. 모의고사 성적도 좋고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본 웃음이었어요. 웃는 얼굴을 보니 30살이 맞더라고요. 처음엔 40쯤 되어 보였는데 매일 올게요. 할머니, 그럼 난 여기 항상 있을 테니 언제든지 오렴.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왔고 나는 매일 거기 있었어요. 그 애는 몰랐겠죠. 도연 씨에겐 그저 김밥 한 줄이었겠지만 나한테는 내일을 살아야 할 이유였다는 걸요. 11월 첫눈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도연 씨가 늦었어요. 항상 9시 30분인데 10시가 넘어도 안 왔죠. 나는 자꾸 골목 입구를 봤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가? 아픈 건가? 10시 40분쯤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왔더라고요. 눈을 맞으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돼요.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매일 온다고. 도연 씨가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도서관 문 닫는 거 몰랐어요. 책 보다가 깜빡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김밥만 먹으면 안 돼요. 국물도 먹어야지. 어묵국을 한 그릇 퍼서 줬어요. 김밥하고 같이. 도연 씨가 당황했죠. 할머니, 돈이. 오늘은 서비스. 첫눈 오는 날이니까. 그래도 빨리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 도연 씨가 천천히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도연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가끔 늦게 왔어요. 그럴 때마다 뛰어왔죠. 약속을 지키려고.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물었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도서관 여기서 멀어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배고플 텐데 거기서 먹고 와요. 도연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거기도 김밥집 많긴 한데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먹는 김밥집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난 배고플까봐. 그리고 할머니 보면 어머니 생각도 나고 좋아서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도연 씨에게 말했죠. 아이고, 서비스 줘야겠네. 내가 오뎅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말아줄게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생각난다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오네. 아들 같아서 그러지 잠시만 기다려봐요. 저 진짜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받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야 난 장사인걸? 아니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빨리 먹고 가라고 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주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천천히 먹어도 괜찮고 늦게 와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도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있어도 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있어도 되는 자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도연 씨, 네. 여기는 도연 씨 자리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와도 돼요. 도연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정말요? 그럼 난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눈이 쌓인 날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김밥 한 줄을 사서 천천히 먹고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김밥을 절반쯤 먹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응? 저 돈이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다음 주에나 들어온대요. 근데 지금 1,000원밖에 없어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못 올 것 같아요. 도연 씨가 김밥을 내려놨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인데 다 못 먹겠어요. 아껴 먹으려고요. 내일하고 모레 것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연아,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이리 와봐.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냄비를 들어서 도시락통에 국물을 가득 담았어요. 어묵을 10개나 넣었죠. 김밥도 3줄을 더 싸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줘. 돈 생기면. 그래도 도연아. 내가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 연필가루가 까맣게 박혀 있었어요. 밥은 굶으면 안 돼.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밥은 매일 먹어야 해. 할머니,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다음 주에 돈 들어오면 그때 와. 알았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대로 내 손등 위에. 고맙습니다. 목이 메인 소리였습니다. 도연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밥을 굶으면 안 되는데, 저 애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나는 그냥 김밥 파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통장. 포장마차 시작하고 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그 통장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도연이 같은 애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날 밤부터 나는 장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남는 돈을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도연이가 왔어요. 정확히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얼굴이 밝았어요. 살이 조금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돈 들어왔어요. 여기요. 도연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김밥 3줄하고 국물값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받으셔야 해요. 도연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10,000원을 받아서 거스름 돈 6,000원을 돌려줬죠. 근데 할머니, 응? 그 일주일 동안 할머니 김밥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 그럼 좋겠다. 할머니, 그때까지 여기 계실 거죠?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도연이가 김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김밥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된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한테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1993년 겨울, 50살 김분이의 포장마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제 포장마차에는 많은 고시생들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에겐 따뜻한 밥을 바쁜 직장인들에겐 든든한 김밥 한 줄을 계속 만들었죠. 8월, 시험을 봤습니다. 6번째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답안지를 다 채웠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됐다고. 효과음 발소리, 뛰는 소리,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이번엔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합격하면 할머니 포장마차에 제일 먼저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가 김밥을 2줄 싸줬어요. 오늘은 서비스. 축하 선물이야. 할머니, 도연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받아 그리고 꼭 합격 소식 들려줘. 9월 23일,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게시판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올려다 봤죠. 거기 당당히 내 수험번호가 있었습니다. 합격 6번 만에. 여보세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정말 잘했어, 장하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기다려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시작이야. 좋은 사람 되어야 해. 네, 꼭 그럴게요. 근데요, 할머니 김밥 한 줄만 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요. 그럼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날 밤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1994년 10월 나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김밥을 팔고 계셨어요. 나는 가끔씩 들렀습니다. 김밥을 사러. 아니, 할머니를 보러.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띠리링.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등록금 언제 보낼 거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놓치면 제적이야. 학교 행정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2013년 3월 5일. 새학기 등록 마감 사흘 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등록금은 350만 원이었어요. 24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학년이었어요. 2번 휴학했거든요. 돈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게 내가 고3 때였습니다. 2007년.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갔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오빠는 군대에 갔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행히 대학은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의 빚이었어요. 학교는 어찌 다닌다고 했지만 빚이 많아 식구들이 흩어져 살았죠. 전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엄만 몸이 약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학교 근처 고시원에 가끝으로 방을 구한 뒤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새내기 대학교 생활은 저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졸업이 늦어도 좋으니 학업은 포기하지 말라고요. 고시원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는 지갑에 있던 돈을 다 저에게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시 가족이 모이는 그날까지 전 일을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3개 뛰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했어요. 알바비를 받으면 제 생활비를 남기고 모두 엄마에게 송금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달 전 심한 독감에 걸려서 고시원에서 혼자 아파 정신을 못 차릴 때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친 거였어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는구나 싶었어요. 집에다가 전화해 볼까도 했지만 아직 힘들게 사는데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졸업반이라 저마다 취업 준비에 바쁘거든요. 저 혼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갈색으로 바랬고 눈 밑은 까맣게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거울로 본 제 모습이 이게 24살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알바가 끝났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편의점 안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고시원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천막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깊은 분이었어요. 김밥이 보였습니다.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1,500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지갑을 보니 2,000원이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니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들어와요. 추워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긴. 입술이 파래요. 들어와요.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뭐 먹을래요? 저 김밥 한 줄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 국물은? 괜찮아요. 김밥만이요. 할머니가 김밥을 한 줄 싸서 줬어요. 방금 만든 건지 따뜻했습니다. 1,500원이에요. 2,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 500원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않고 김밥을 먹는데 단무지가 아삭했어요. 당근이 달았고 시금치가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추웠는데 포장마차 안이 따뜻해서 그런 거라고 할머니 김밥이 엄마가 싸준 것 같아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기 싫었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가 국물을 한 그릇 떠서 줬어요. 이거 안 시켰는데요. 어묵은 서비스야. 날이 추우니까 국물은 먹고 싶은 만큼 갖다 먹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국물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묵이 2개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도 다 마셨어요. 배가 따뜻해졌습니다. 몸도 따뜻해졌어요.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 3학년이요. 전공은? 사회복지학 박수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공부하네요. 사람 돕는 공부. 네. 힘들죠? 갑자기 물었습니다. 나는 멈칫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요. 많이 힘들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힘들면 또 와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돈 없다고 굶지 말고 응?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등록금을 못 냈어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밥이더라고요. 등록금보다 밥이요.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그럼 고시원 살아요? 네. 일단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자야지. 할머니가 김밥을 2줄 더 싸줬습니다. 이거 돈이 나중에 줘요. 돈 생기면.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감기 걸리면 안 돼.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밥 2줄을 보면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왜 나한테 잘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손님인데, 김밥 사 먹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할머니는
내가 힘든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가야 했어요. 몸을 일으켰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할머니가 준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먹었어요. 힘이 나는 것 같았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록금 마감일이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5년.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보러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앉아요. 김밥을 시켰어요. 할머니, 저 학교 그만둬요. 왜요? 등록금을 못 냈어요. 제적됐어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나를 봤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할 수도 없어요. 수진 씨,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름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3학년 사회복지학과 박수진. 기억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수진 씨, 나 같은 할머니가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그만두지 마요. 하지만 힘들어도 그만두지는 마요.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요. 늦어도 돼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마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공부한 거 다 어디 안 가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어요. 일단 밥 먹어요. 배고프면 생각도 나던 생각도 안 나요. 김밥을 먹었습니다. 국물도 마셨어요. 할머니, 여기 자주 와도 돼요? 그럼요. 매일 와도 돼요. 돈이 없는데. 됐어요. 일단 와요. 돈은 나중에 생기면 주고.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포기하지 않기. 약속해요. 할머니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할게요.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거기 계셨어요. 밤 10시. 알바가 끝나고 가면 할머니가 김밥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왔어? 알바 힘들었지? 조금요. 조금 아니고 많이네. 눈빛 보면 안다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국물을 떠줬어요. 김밥값만 내도 할머닌 넉넉하게 어묵도 주셨어요. 할머니 포장마차에 오면 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늘 아무 말 없이 절 받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줘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외긴 수진이가 내 자식 같아서.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또래 아들이 있었거든. 뭐가 그리 급한지 먼저 갔지만 전 할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하셔서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진이 보면 생각나네. 여기서 장사한 게 얼만데 우리 김밥 손님들 다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할머니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옛날 일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고 알바를 더 늘렸습니다.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제적된 학생인데요. 복학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왜 이렇게 뛰어와요? 할머니, 복학해요. 등록금 냈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나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생했다, 수진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그동안 밥값이에요. 아니야, 됐어. 안 돼요. 받으세요. 약속했잖아요. 돈 생기면 준다고. 할머니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다시 내밀었어요. 이거 반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학교 다니는 데 써요. 난 수진이가 학교 잘 다니는 게 나한테는 더 기쁘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 김밥 먹으러. 네, 할머니. 자주 올게요. 2014년 3월. 복학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다시 시작이었어요. 수업을 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제를 했고 시험을 봤습니다. 학점이 잘 나왔어요. 4.2.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틈틈이 공부했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돕고 싶었거든요. 효과음 합격 통지서 뜯는 소리. 2018년 9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 포장마차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진아, 이제 공무원이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다 수진이가 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밥 먹여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좋은 사람 되어야 해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네. 꼭 그럴게요. 2019년 1월. 나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김밥을 팔고 계셨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김밥을 사러. 아니, 할머니를 보러. 할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분이 할머니 포장마차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불합격. 화면에 뜬 두 글자였습니다. 2014년 9월 10일.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내 수험 번호는 없었어요. 29살. 사법시험 네 번째 도전. 또 떨어졌습니다. 효과음 의자 삐걱 소리, 한숨. 독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합격한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나는 그냥 걸었어요. 아무 표정 없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만 보였습니다. 25살에 시작했습니다. 법대 졸업하고 바로 사법시험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2017년에 폐지된다고 했어요. 그 전에 붙어야 했습니다. 2011년 첫 도전을 시작으로 계속 도전을 했지만 합격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남은 기회는 3번이었습니다. 2015, 2016, 2017. 그게 끝이었어요.
효과음 문 여는 소리, 발소리.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 반. 창문은 있었지만 막혀 있었어요. 환기구만 뚫려 있었죠. 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본 책들이었어요. 졸업한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근황을 봤어요. 로펌에 들어간 친구, 검사가 된 친구, 판사 임용된 친구, 다들 앞으로 가고 있었죠. 나만 제자리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서가 결과가 안 좋니? 그럼 다른 거라도 시도해 보는 건 어떠니? 죄송해요, 엄마. 그 말밖에 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빈 채 물 한 병만 있었어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왔지만 머릿속만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만 해야 할까?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다른 길을 가야 하나? 법은 내 길이 아닌가? 법대를 합격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작은 천막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고 등이 굽은 분이었어요. 참기름 냄새가 나는 고소한 김밥, 뜨끈한 어묵 국물이 보였어요.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허기가 돌았죠. 제 몸이 저절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김밥 한 줄 드릴까요? 네. 간이 의자에 앉아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녁 식사가 늦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2,500원을 냈습니다. 10,000원짜리로 거스름 돈 7,500원을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밥도 따뜻했고 어묵 국물도 뜨끈했죠. 추웠던 마음이 따끈하게 노곤해지는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따뜻함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도 움직이질 않으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천천히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냄비를 저었습니다. 효과음 국물 끓는 소리.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국물을 저으면서 가끔 나를 봤어요. 할머니, 응? 저 오늘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얘기했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4번 다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해요. 그만두고 싶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하기도 무서워요. 이대로 늙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정민석이에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시험 떨어졌다고 여태 내 노력이 헛된 거 아니야. 하지만 4년 동안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4년이 어디 가니? 다 내 안에 있어. 넌 4년 전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 공부도 더 잘하게 됐고, 그게 다 쌓인 거야.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시험은 운도 있는 거야. 근데 실력은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래도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시험은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또 떨어지면요? 그럼 또 보면 되지.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돼.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서가 한 번 더 해봐.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할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거기 계셨어요. 밤 10시 김밥과 어묵국을 팔고 계셨죠. 또 왔네요. 네, 할머니. 오늘은 어땠어요? 그럭저럭요. 힘들었구나.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자 먹고 힘내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국물을 떠줬어요. 2015년 5번째 도전의 해였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었어요. 답을 썼습니다. 차분하게.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후회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할머니, 시험 끝났어요. 그래, 어땠어? 잘 봤죠? 시험지는 잘 봐요.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이번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됐네. 할머니가 김밥을 2줄 싸줬어요. 오늘은 서비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합격하면 와요. 소식 들려줘요. 네. 효과음 합격 통지 소리 마이너스 페이퍼 소리. 그해 9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5번 만에. 손이 떨렸어요. 진짜인가 싶어서 3번을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포장마차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어요. 정말, 정말 붙었어?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우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기다려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서가 좋은 변호사 되어야 한다. 네, 꼭 그럴게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그래, 그렇게 해. 2016년 사법연수원을 마쳤습니다. 2017년 변호사가 됐어요.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포장마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할머니, 김밥 1줄만 주세요. 어묵 국물도요. 오, 민석이구나, 어서 와. 여긴 여전하네요. 김밥도 그대로고 따뜻한 것도 그대로고요. 요즘 바쁘지? 의뢰인이 많아졌어요. 행복한 고민이구나. 세월이 흘러 2025년 3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석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시청 사회복지과 박수진입니다. 네.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신림동 고시원 앞 분이 할머니 포장마차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압니다. 거기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가 지금 위기에 처하셨어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재개발이 확정돼서
이 구역 전체가 포장마차 철거 통보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사흘 뒤입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석이 신림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마이너스 이전 대상.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82살. 허리가 더 굽었고 손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이 왔구나. 네, 할머니. 들었어요. 철거 통보. 응, 사흘 뒤래.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구나. 할머니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32년 했어. 이제 끝인가 봐.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미 결정된 건데. 해봐야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때 누군가 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여자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이구나. 전화 받고 왔어요. 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이에요.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정민석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포기할 순 없어요. 그때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응? 도연이니? 네, 할머니 오랜만에 뵈요. 할머닌 아직 그대로시네요. 아이고, 그대로긴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우리 셋이 서로를 봤어요. 다들 할머니를 아세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저도요.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93년부터 왔어요. 할머니가 포장마차를 처음 할 때부터요. 저는 2013년부터요. 전 2014년부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포장마차에서 같은 할머니를 만났던 겁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다 왔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시청 사회복지과 과장이에요. 구청이랑 협의해서 이 구역만 특별보존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흘 동안 우리는 모든 걸 했습니다. 도연 씨는 시장을 만나서 재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했어요. 구청이랑 협의해서 이 구역만 특별보존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나는 행정소송을 준비했어요. 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32년 동안 할머니가 모은 돈 2억 원. 그 돈을 할머니는 고시원 청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매년 기부해왔던 겁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뉴스가 나가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32년 김밥 한 줄로 청춘을 살린 할머니. 익명의 장학금, 그 주인공은
포장마차 할머니였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변경됐어요. 포장마차 구역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요일 아침, 철거 대신 보존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셋은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됐어요.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가 주저앉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도 울었어요. 셋이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고마워.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우릴 살렸잖아요. 김밥 한 줄로. 2025년 3월 포장마차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62세 부시장, 36살 과장, 41살 변호사, 그리고 82살 할머니.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앉아서 김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밥을 얻어먹네. 우리는 웃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맞아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가 우리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줘서. 저희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희를 기다려줘서. 그날 밤 골목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32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그 불빛.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의 청춘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김밥 한 줄.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분이 할머니의 포장마차는 밝게 빛났습니다. 그 뒤로 분이 할머니 포장마차에는 수많은 청춘들이 스쳐갔습니다.